이번 영상에서는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모듈 아이콘을 클릭하고 재무회계 탭에 보조장부 1번 카테고리에 있는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메뉴를 실행합니다.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메뉴는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행내역과 유류비 비용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메뉴 구성은 운행기록, 누적거리 확인, 그리고 유류비 확인 탭으로 나누어져 있고 먼저 운행기록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월만 선택이 가능한데 7월 현재로 선택한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내용이 조회됩니다. 유형은 0번 회사차부터 9번 업무용 승용차까지 선택할 수 있고 9번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0번 회사차, 1번 렌트, 2번 리스 이렇게 3개의 유형을 조회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유형을 9번 업무용 승용차로 선택하고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기록 탭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엑셀 업로드 방법 총 2가지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코드란에서 F2 코드 도움을 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된 차량이 조회되고 이 중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차량을 선택합니다. 우측 화면에서 일자를 입력하면 코드와 성명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정보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자 정보 탭에 전표 반영 여부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사원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반영된 운행자 정보는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은 출근용, 퇴근용, 업무용, 비업무용, 그리고 왕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행 전 킬로미터는 주행 후 킬로미터가 다음 라인의 주행 전 킬로미터로 반영되나 지금처럼 해당 연도에서 최초 입력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기초 킬로미터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킬로미터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기본사항 탭에 8번 기초주행 누적거리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 주행 킬로미터를 보기 전에 상단 주소 입력 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입력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여 00번 자택, 그리고 F3 근무지 코드 도움과 F2 거래처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00번 자택의 경우에는 부서사원 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반영이 되고 F3 근무지 코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상단 툴바에 있는 근무지 등록을 클릭해서 근무지 등록에 있는 주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 거래처 코드 도움은 거래처 등록에 있는 거래처의 주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선택한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1번 출근으로 선택한 경우 출발지에는 자택 주소가 반영이 되고 도착지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상단 근무지 등록에 등록되어 있던 동그라미로 체크된 주소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퇴근의 경우에는 출근과는 반대로 출발지에는 근무지 주소가 반영되고 도착지에는 자택 주소가 반영되며 3번 업무용의 경우에는 출발지에만 근무지의 주소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주행 킬로미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킬로미터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상단 빠른 길 찾기 반영 버튼을 클릭해서 웹상의 거리를 조회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입력된 상태에서 빠른 길 찾기 반영을 클릭하면 인터넷 빠른 길 찾기의 주행 거리를 불러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F2 코드 도움을 이용하여 주소, 상호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분이 왕복일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운행기록부에 2배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비율을 입력하여 실제 주행거리에 맞는 비율로 거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비율란이 공란일 경우에는 조회된 거리가 100%로 반영됩니다. 저는 공란으로 두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행 킬로미터의 거리가 반영되었고, 주행 전 킬로미터와 주행 킬로미터를 합산하여 주행 후 킬로미터가 계산되었습니다. 출퇴근용 그리고 업무용란은 구분에 따라 주행 킬로미터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는 엑셀 업로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업로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상단의 엑셀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운행기록부 지정 양식과 회사 서식으로 구분되고, 먼저 운행기록부 지정 양식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엑셀 지정 서식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주소가 포함된 양식 또는 주소가 제외된 양식 중 선택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닫기를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을 해야 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1번 기본 정보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차종, 동그라미 2번 차량 번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기초 킬로미터, 동그라미 4번 명의 구분까지 모두 기입하여 업로드를 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해당 차량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동그라미 2번 차량 번호,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명의 구분만 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2번 차량 운행기록 내역에 운행기록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는데, 입력 시에는 작성 예시 시트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엑셀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엑셀 업로드 방법 선택에서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업로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하지 않고 추가 업로드를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존 엑셀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고 추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리기 방법에는 엑셀 업로드 또는 일괄 엑셀 업로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를 보면 엑셀 업로드는 한 개의 파일에 대해 업로드할 때 사용하고, 일괄 엑셀 업로드는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엑셀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엑셀 업로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엑셀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하면 업로드 현황 리스트에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클릭하고 운행기록부를 보면 엑셀 파일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서식을 사용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양식과 다르게 회사 서식은 한 대의 차량만 업로드가 가능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차량의 경우에는 먼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차량을 등록한 뒤에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기 위해 폴더 찾기를 클릭하여 엑셀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 업로드라는 창이 조회되고 엑셀 제목과 운행기록부의 제목을 매칭하는 창이 나옵니다. 업로드할 내용이 있는 항목의 라인을 선택하고 동그라미 2번 엑셀 제목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 제목에서 선택한 라인의 항목들이 선택된 엑셀 제목란에 반영되고 운행기록부 제목과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명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운행기록부 제목을 참고하여 직접 숫자를 입력하여 매칭합니다. 3번 일자, 그리고 5번 구분, 12번 주행 킬로미터의 경우에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 시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해당 항목은 반드시 매칭해야 합니다. 매칭을 완료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가능란이 지금 모두 붉은색으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불가라는 글자 근처에 가져다 대면 명의 구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차량 번호가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측의 차량 번호란에서 F2 코드 도움을 이용하여 차량을 선택하면 조금 전에 불가라고 표기됐던 부분이 가능으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의 운행기록 탭 내역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엑셀 업로드 현황 창에서 업로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확인하면 조금 전에 엑셀 파일에 입력됐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기록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11번 총 주행 킬로미터 그리고 12번 업무용 사용 킬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고 12번 업무용 사용 킬로미터에서 11번 총 주행 킬로미터를 나눠서 업무 사용률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기록 내역이 출퇴근 또는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100%로 반영되었고 구분을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으로 변경하면 하단의 업무 사용률도 같이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의 툴바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동일한 운행 기록에 대해서 복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복사하고자 하는 운행 기록 내역을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한 다음 복사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분값에서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할 것인지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 옆에 있는 과거 운행 기록 버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운행 기록 사용을 사용여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란에서 김프로 회사로 입력하게 되면 과거 운행 기록 반영이라는 팝업 창이 나오면서 이전 운행 기록을 보여줍니다. 반영하고자 하는 운행 기록을 선택하고 거리를 포함한 출발지, 도착지를 동시 반영할지, 출발지, 도착지, 주소만 반영할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동시 반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까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명 보기는 부서사원 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이 속해 있는 부서를 조회할 수 있고 입력 자료 유형 보기를 클릭하면 입력된 데이터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인지 복사한 데이터인지 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거리 확인 탭은 운행기록부에 입력한 주행거리를 조회하고 주행거리를 점검하여 조정하는 탭입니다.
사용자가 주행거리를 직접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빠른 길 찾기 같은 경우 포털 사이트의 주행거리를 확인해서 입력하거나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당시의 교통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의 계기판과 주행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서 운행기록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운행기록 탭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누적거리를 점검할 데이터를 체크한 다음 상단의 누적거리 점검을 클릭하고 점검 후 누적거리란에 차량 계기판에 누적 킬로미터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점검 후 누적거리를 1000으로 입력하면 그에 따른 오차 거리가 반영되고 오차 허용 범위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오차 거리를 각 주행 거리에 안분해서 점검 후 주행 킬로미터와 증감 킬로미터로 반영되는데요. 반영된 데이터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상단 운행 기록 반영을 클릭합니다. 팝업된 메시지와 같이 점검 후 주행 거리가 주행 킬로미터로 반영되고 반영된 이후의 증감 킬로미터는 삭제되며 이렇게 반영된 데이터는 운행 기록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류비 확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확인 탭은 차량별 운행 기록과 전표의 유류비 내역을 확인하는 탭입니다. 먼저 유류비로 불러올 계정 과목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유류비 계정 설정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추가로 불러올 계정 과목이 있다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전표 불러오기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된 내역 중 업무용 승용차 관리의 관리 항목이 1번 유류비로 설정된 금액을 불러올 경우에는 구분으로 불러오기를 선택해야 하고 적요란에 유류 또는 주유로 입력한 차량 유지비의 전표 금액을 불러올 경우에는 적요명으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요 또한 사용자 편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전표 불러오기 조건은 구분으로 불러오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 불러올지 아니면 추가로 입력한 내용만 불러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된 내용이 유류비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 단가와 표준 연비를 입력해서 유류비 킬로미터가 계산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상단에 표준 연비 일괄 적용을 클릭하여 유류비 단가와 표준 연비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류 단가와 표준 연비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류비에서 유류 단가를 나눈 다음 표준 연비를 곱해서 유류비 킬로미터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렇게 주행거리에 따른 유류비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유류비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메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